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투머치팍이 K-스타 인공태양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V2X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4차 산업 수혜주 쪽으로 인공태양 관련 기술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은 있는지 같이 한번 저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주 관련된 산업 쪽과 또 연계하여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우 좋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K-스타 인공태양은요, 바로 핵융합 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서 핵융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의 중심에서 활발히 일어나는 핵융합 부분이 지구의 빛과 열,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생태계가 유지되곤 하는데요.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태양과 같은 초고온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핵융합 실험로를 인공태양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태양 같은 경우에는 만들고 유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선진국들이 달라붙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2035년도는 돼야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원의 끝판왕인 핵융합 에너지에 저희가 목숨을 거는 이유는요, 주 원료는 중수소와 리튬인데 모두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연료가 무한정이라는 부분에서 좋은 장점이 있고요. 수소 1g이 핵융합을 했을 때는 에너지는 석탄 21톤과 함께 석유 12,000리터의 에너지와 동등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장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핵융합 에너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친환경 쪽에서 궁극의 미래 에너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있는데요. 연구 중인 K-스타는 이 같은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인공태양 장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핵을 구성하는 이온과 전자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 후에 이온 온도를 1억 도 이상으로 초고온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K-스타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20초 이상 연속 운전하는 데 성공했으며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고요. K-스타는 오늘 2025년도까지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의 300초 연속 운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뉴스가 나면서 핵융합 에너지 관련된 주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스타 연구센터는 K-스타 플라즈마 실험에서 서울대와 미국 콜롬비아대와 공동으로 핵융합 핵심 조건인 1억 도 초고온 플라즈마를 초 이상 연속 운전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부터 시간을 늘려가면서 매년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구리자석 대신에 초전도 자석을 이용했고요. 자석의 정밀도 등 이타 장치들에 비해서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엔 30초, 2023년도에는 50초, 2024년도에는 100초 달성 이후에 2025년까지 300초에 도달하는 게 목표로 밝히고 있는데요. 300초 이상 고온의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사실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초 이상을 목표로 세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난 기사인데요. 인류 최대 프로젝트 인공태양을 띄울 조립이 시작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카다라시의 국제 핵융합 실험로를 만들고 다같이 전 세계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2025년도 첫 플라즈마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40년까지 실험과 운영을 할 예정으로 인류 최대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회원국들이 각자 개발과 제작해온 핵심 품목들을 합쳐서 최고의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융합은 플라즈마 상태에서만 가능한데요. 총 부품은 100만 개 이상이 들어가고 있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여러 제조국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사양과 함께 일정은 필수다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조건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된 인공태양은
핵융합 반응에서 소량의 질량이 막대한 에너지로 변환되는 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주 공간의 온도인 영하 269도까지 액체 헬륨으로 내부를 냉각하는 그런 어려운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제 핵 융합 실험로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하여 총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과 건설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률은 75%이고 25년 플라즈마 첫 발생 목표 대비 공정률은 70%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카막 빌딩과 함께 조립동은 완성이 되었고요. 장치 조립에 걸리는 시간은 4년 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섹터 부조립 장비 한국 기업에서 만들어 설치가 되고 있는데요. 장비의 높이는 건물 9층과 맞먹는 높이로 오차 범위 1mm 이내로 기술 완성도에서 극한의 완벽성을 요구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산업체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국제기구와 회원국으로부터 꾸준히 조달품 수주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의 핵 융합 에너지 전문가들이 이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유성구 국가핵융합연구소에 있는 K스타가 바로 세계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10년 동안 세계 핵융합연구사에 굵직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토카막 핵융합 장치의 핵심은 더 높은 온도의 플라즈마를 자기장 안에 잘 가둬 오래 유지하는 기술인데요. 이 방면에서 K스타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수십 년 늦게 핵융합 연구에 뛰어든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H모드 핵융합 반응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오래 유지하는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K스타는 핵융합 플라즈마 경계면의 불안정한 현상인 ELM까지 이렇게 개선을 시키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고요. ELM의 억제 조건을 예측하는 이론을 정립하고 처음으로 실험으로 검증을 한 곳도 바로 K스타입니다. 최근에는 플라즈마 이온 온도 1억 도를 달성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핵융합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TER 한국사업단은 조립장비 개발을 위해서 국내 기업인 SFA와 유진 MS, 일진기계와 협력을 하였었는데요. 2010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K스타 핵융합 반응에 성공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부분이 2010년도부터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목을 했던 기업이 에로티베큐과 다원시스, 덕성이었습니다. 다원시스는 K스타에 핵융합 전원장치를 공급하고 있었고요. 에로티베큐은 자회사 솔리스를 통하여 K스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인공태양 관련 기업으로 EM코리아와 SFA, 삼흥기계, 현대중공업 등이 거론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인공태양 관련된 핵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010년도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태양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가장 주목이 되는 1순위 기업은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최근에 한국 기업이 세계 경쟁업체들을 제치고 국제 인공태양 1차 벽 제작을 맡았는데요. 그 기업이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ITER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견딜 진단장치 보호막을 공급 수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츠로테크는 중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 전 세계 업체가 참여한 입찰에서 최종 사업 수행자로 결정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단장치에 들어갈 총 82개의 1차 벽을 비츠로테크가 제작하고 공급하게 되는데요. 약 130억 원의 규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4년도까지 공급을 완료하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비츠로테크 본부장님도 계속해서 K스타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서 ITER 건설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에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우수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때 또 비츠로테크가 하나와 함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조금 줄었을 거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요.
현재 시가총액이 그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2,670억 원 수준이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추로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가스로 수소 생산하는 기술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탄소 중립 선언에 또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린이들 쪽에서 또 신재생 발전과 함께 전기차 확대에 대한 수혜주로 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우주 기술과 함께 앞으로 인공태양주로 또 엮여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실적까지 좋아지는 기업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뉴스를 또 작년 11월 뉴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울산시에서 유니스트와 함께 현대중공업과 인공태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울산시는 인공태양 건설 가속화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초전도 고자장 자석 기술을 적용한 인공태양 에너지 개발 사업을 선제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때 유니스트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협약을 맺고 앞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에서 현대중공업도 관련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킬로와트급의 발전소를 운영하였을 때 연료 소멸함 같은 경우는 핵융합을 했을 경우에는 10톤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상당히 적은 양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고체연료 관련주 쪽에서 또 한양 ENG가 언급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우주 사업과 관련된 기업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과 같은 방산업체도 위성사업과 연관해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융합을 이용해서 미래 에너지원 인공태양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기사에서도 비츠로테크와 두산중공업, 모비스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로 검색되는 기업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다원시스와 비츠로테크, 사막콘덴서, SFA와 고려제강, 모비스, 두산중공업, 일진파워를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에로티베큐움과 EM코리아, 한양 ENG까지는 조금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SFA와 사막콘덴서 같은 기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성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올랐었는데 최근엔 좀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자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비츠로테크는 우주 관련된 기술 쪽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인공태양의 모멘텀까지 연결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로티베큐움과 한양 ENG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EM코리아는 수소 충전소 관련으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역시 핵융합 에너지 쪽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부분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낮지만 이러한 측면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EM코리아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용 진공 펌프를 만드는 에로티베큐움은요, 인공 태양 개발 사업에 참여한 솔리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18%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투자 개념으로 인공 태양 관련주를 엮이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09년도부터 이렇게 인공 태양주로 엮였다는 부분을 가져와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건설 중인 국제 핵융합 실험로의 핵융합로를 보호할 방패의 첫 번째 블록을 우리나라에서 완성하고 있는데요. 블랑켓 차폐 블록 개발에 바로 한국 사업단 쪽에서 국내 업체인 EM코리아와 비츠로테크가 참여했다는 부분에서 EM코리아의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우리나라가 220개의 차폐 블록을 성공적으로 제작해서 조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츠로테크와 함께 EM코리아가 같이 한번 좋은 전망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또 영국의 자회사인 두산밥콕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ITER 국제기구와 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내용을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이렇게 두산중공업도 관련된 인공태양 프로젝트에 또 연관이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태양을 띄운다는 다원시스가 쨍쨍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년 7월에 뉴스가 났었습니다. 다원시스는 2011년도부터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손을 잡고 핵융합 전원장치 수주계약을 체결하였고요. 핵융합 플라즈마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진행을 해왔다는 부분에서 핵심 인공태양 관련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기사를 살펴보았을 때 그때부터 인공태양 관련된 주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2016년도, 17년도 사이에 31,000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좀 아래에 있었고 서서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요. 710억 원의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가가 잠시 침체되어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원시스는 전동차화학 플랜트, 태양광 CVD 공정 등 특수 전원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융합 기술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우주 발사체 관련된 고체 연료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 방산까지 연결이 돼서 우주 항공 관련된 사업 쪽에서 기업들이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기업으로 비츠로테크와 또 한양 ENG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 주가의 흐름은 좀 낮은 편인 한양 ENG도 같이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K스타 인공태양 관련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추가적으로 우주와 항공, 방산 쪽까지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이 바로 4차 산업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핵심 미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K스타 인공태양 관련 모멘텀이 각자의 기업들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요. 비츠로테크와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K스타 인공태양 핵심 관련된 기업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주목을 받은 비츠로테크와 함께 앞으로 주목을 받을 EM코리아의 흑자 전환까지 같이 장기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